특검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22대 법안 첫 본회의 통과 법안이 되겠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요, 이게 당연하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민주당이 약속 지킨 거거든요. 그냥 뭐 선거 때 어쩌고 저쩌고가 아니라 이거 무조건 첫 법안으로 통과시키겠다라고 저 법안은 박찬대 원내대표가 민주당 국회의원들 전부 모아가지고 발의해서 통과시킨 분. 예. 거기에는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역할도 컸고요. 거기다가 그러니까 민주당뿐만 아니라 나머지 그 6개 야당들까지 한 군데도 빠지지 않고 다 같이 참여하는 그런 결과로 만들어냈죠. 그것도 굉장히 큰 겁니다. 자, 처리 경과 한번 보겠습니다. 5월 2일 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 통과 168면 전원 찬성 가결. 5월 21일 윤석열 제2요구권 거부권 행사. 5월 28일 재의안 부결로 법안 자동 폐기. 5월 30일 22대 국회 개원. 민주당 최상병 특검법 수정해 재발의. 6월 12일 법사위 상정. 6월 21일 야당 단독으로 법사위 통과 본회의 외부. 7월 3일 국회 본회의 상정. 필리버스터 후에 7월 4일 국회 본회의 통과했습니다. 이 자체만으로 저는 어떻게 보면 도도한 민주주의의 물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의 범죄. 근데 원래 이제 민주당이 의도했던 것보다 약간 늘어지기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실에 이제 법안이 오늘 뭐 저녁이나 내일 오후 중에 넘어갈 텐데 그러면 대통령실이 그 법안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동안 심사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대통령실에서는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최대한 늦출 겁니다. 그래야지 7월 19일이라는 그 사고 날짜를 중심으로 해서 그 증거 기한이 지나가기 때문에 그걸 노리고 계속 늦출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민주당에서는 7월 1일이나 6월 30일, 6월 말을 목표로 했었는데 살짝 늦어진 거죠. 그것도 국민의힘이 이렇게 침대 축구를 하는 바람에 늦어진 거죠. 원래 오늘이 국회 개원식 예정일이었고요. 국민의힘이 우리 저 등원 안 할 거니까 이거 통과시켰다고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시켰다고 안 할 거니까 대통령도 오지 마세요. 사실 행정부의 수장이 입법부에 와서 축하도 해주고 그런 날이거든요. 근데 윤석열 국민의힘이 정말 정신 나갔다고 생각하는 건 그런 거예요. 윤석열이 국회에서 통과시킨 법을 족족 거부권 행사하면서 입법부를 무시했잖아요. 그런데 그놈들이 22대 총선 때 국민들이 압도적으로 국회라도 윤석열의 폭정을 막아라 해서 200석 가깝게 밀어줬습니다. 근데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우원식 의장한테 인사 안 해버리잖아요, 일부러. 그러면 오늘 아니라도 어차피 윤석열은 국회에 와야 돼요. 내년 예산 시정연설 해야 되니까.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민주당 국회의원들, 야당 국회의원들 일어서지도 않고 박수도 안 치면 돼요. 그러면 누가 아쉬울까요? 뭔가를 해야 되는 주체자 행정부의 수장이 아쉬울까요?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아쉬울까요? 당연히 정부가 더 애가 타는 거죠. 근데 애들은 지금 바뀌었어. 오지 마세요. 국회가 이 모양 이 꼴이니까 오지 마세요. 어쨌건 간당간당하게 날짜 맞춰가지고 최병 순직한 7월 19일까지 통과 재의결까지 안 되게 하려고 용을 쓰고 있잖아요, 지금. 네. 아 근데 지금 그 개원식에 대통령이 저렇게 못 오는 것도 사실은 오명인 거예요. 되게 창피하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인 거고 이번에 21대와 달리 22대에는 지금 아까 처리 경과를 쭉 보셔서 아시겠지만 사실상 거의 한 달 만에 그냥 이게 처리가 된 거거든요. 진짜 빠르게 된 거다. 그렇죠, 맞아. 좋아, 빠르게 가. 네. 그 부분에 있어서 윤석열이 원하는 대로 빠르게 가고 있는 겁니다. 어제 뒷말 나왔던 게 안철수는 찬성을 했고 그리고 김재섭이는 반대를 했고 국민의힘 두 사람이 남아 있었고 나머지 싹 나갔거든요. 지금 이게 누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게 색깔 표시가 안 돼 있다 그래서 뭐 반대를 냈거나 기권한 게 아니에요. 누르는 상황에 안철수와 김재섭이 다른 색깔로 안철수는 찬성, 김재섭은 반대를 눌렀다 그래서 좀 뒷말이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김재섭이는 최혜병 특검에 단서가 있었지만 찬성하던 자예요. 근데 반대 눌렀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태생적 한계.
굳이 들어가 앉아서 저걸 눌렀다는 것 자체가 또 다시 한번 또 주목받고 싶은 마음도 있었던 것 같고, 네. 몸만 그런 게 벌크업하는 보여요. 애야. 맞아요. 김재섭이 그동안 자랑했잖아요. 자기는 그 당에 입당한 이후로 한 번도 당 강령이나 당 지침을 따라본 적이 없다고. 항상 반대로 했다고. 왜 저번에 저 총선 때 당이 시키는 반대로만 했다 그 예, 이야기 예, 했었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새파랗게 젊은 정치인이 기득권 정치의 길로 가는 거다라는 비판을 받았고요. 놀랍게도 어저께 안철수는 찬성을 했는데요. 저는 저 내막을 알지. 예전에도 뭐 찬성한다 안 한다 했는데 저번에 재의결할 때 기권이 4개 나왔잖아요. 거기에는 안철수 표가 들어있을 거다 이야기했는데 저거는 안철수 스타일의 국민 목소리가 아닙니다. 뭐냐면은 국민의힘의 7개 상임위원장 있잖아요. 아, 달라고 했는데 안철수만 안 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안철수가 삐진 걸 저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다는 그렇다고 거잖아요. 봐야지. 예, 예. 심지어 상임위원장 그 선거를 냈어요. 상임위원장이 권한이 좀 막강하거든. 네. 근데 그 선거에서도 안철수 택 없는 숫자로 낙선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 입장에서는 이제 저는 안철수의 어떻게 보면 도장 깨기. 시작됐다고 봐. 왜? 안철수가 왜 민주당에서도 저런 식으로 해갖고 삐져가지고 나가기 시작하는 그 시작점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저는 안철수가 이번에 삐진 건 합당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사선 의원인데 외통위에 꼽아놓고 자기보다 선수 낮은 사람을 위원장 시키는 거예요. 맞아. 삐질만 하지. 그래 니들 보고 있나? 아, 그 상황에서 안철수 어쨌건 간에 결과적으로는 찬성한 꼴이 됐고 물론 여기에 이제 뭐 어차피 이건 150명만 있어도 되는 투표였긴 했지만 압도적으로 통과를 시켰고요. 나머지 뭐 기권을 했다거나 하는 경우의 수들에 대해서는 뒷말이 아직 안 나오고 있어서 뭐 취재가 되는 대로 누가 기권했다 왜 했다 뭐 이런 것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건 그 이야기를 좀 해보시죠. 윤석열이 이 거부권 행사하겠다고 미리 예고를 했어요. 예. 통과되자마자 난 거부권이야. 과연 이게 21대처럼 그냥 지나갈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럴 리가 없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실에서는 그 7월 19일을 넘겨서 다시 재회부되도록 그 스케줄을 그렇게 조정할 거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따지더라도 7월 14 더하면 18일이죠. 최소 18일, 19일에 그러니까 본회의에 상정하면 20일, 21일 이렇게 이제 그 본회의에서 투표가 들어가도록 이렇게 이제 스케줄을 조정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2주라는 시간이 남는 거 아닙니까? 그 사이에 그러면은 국민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이걸 특히나 이제 이번 주는 그러니까 우리가 압박하는 방향으로 가더라도 다음 주 넘어가기 시작하면 분위기가 확 달라지죠. 근데 윤석열 머릿속을 제가 저번에 한번 분해해드렸잖아요. 우리한테 108석이 있잖아. 그러니까 또 어차피 이거 거부권 행사하면 이걸로 끝나. 야당 니들이 어떻게 할 건데 요 멘탈인 것 같고. 근데 사실 이탈표 1명 나온 거잖아요. 공개적으로. 이탈표 1명이 나온 건데 여기에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 저는 이렇게 봐요. 진짜 레밍 때 같은 기회주의자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여론의 심각성을 깨닫는 순간 이탈표 나올 수 있다고 보고. 그러니까 이걸 이제 그 어느 쪽 선택의 결과물이 나오든 아 그래? 21대랑 똑같아졌네? 거부권 행사했네? 국민의힘 애들이 뭐 반대 눌러가지고 재의결도 안 됐네? 그렇게 되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아예 엎어버려야 되겠다라는 심리가 생길 가능성이 높고 이마저도요. 저번에 이제 법리 해석하는 교수님들 얘기 들어보니 자기 자신에 관한 문제를 거부권 행사하는 게 그게 법 위반이라는 거야. 예. 뭐 쟤네들이 그랬잖아. 이번에 그 청원 100만 돌파하니까 뭐 법 위반 사항이 없어서 탄핵 안 당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거부권 행사 자체가 법 위반이라고요. 자기 자신에 관한 문제인데. 아 그렇죠. 그 국민들 심리 속에서는 이게 또 김건희에 대한 의혹까지 가 있는 법이에요. 거부권 행사했을 때 이게 민주당 자체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흡수성이 좋아요. 이런 여론들에 대해서 옛날 민주당처럼 우리 못해 하는 그런 수박들이 없어요 지금. 국회의원 한 명 한 명 다 물어보면 이거 윤석열 탄핵 사안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지금 170명 넘게 있는 거예요. 이 상황과 같이 가는 상황들이
전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간단치 않은 문제다. 그리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국회에 가면은 청원 심사 소위라는 게 있어요. 거기 총 5명인데 민주당이 4명, 국민의힘 유상범이 1명이에요. 국민들이 청원을 하잖아요. 이거 들어달라고. 청원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옛날에는 그거 그냥 언급만 하고 넘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청원 심사 소위가 갖고 있는 모든 권한을 쓰겠다 그랬어. 그래서 왜 당신은 윤석열을 탄핵하자고 주장했는지 당사자 부르는 거예요, 국회로. 그렇죠. 이게 청문회처럼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통령실 불러가지고 이게 사실이냐고 묻기도 해요. 예. 근데 더 놀라운 거는 질의 시간 그게 한계가 없어요. 한 사람이 몇 시간도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 법사위 그 청원소위의 위원장이 김용민 의원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김용민 의원에 따르면 그러니까 정청래 위원장이 그러니까 소위에서 청문회를 하지 말고 본회의로 그러니까 그 상임위로 옮겨서 상임위 청문회로 하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럴 경우에 그러니까 이번에 그 탄핵 청원하신 분이 사유를 5가지를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5가지 사유에 해당하는 모든 부처를 다 부를 수 있는 거예요. 형식적으로는. 그러니까 굉장히 큰 규모의 청문회가 열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원 소위의 청문회라는 그 형식을 상임위로 가지고 오면 이 원래 상임위 청문회는 형식과 제한 시간이 있잖아요. 근데 소위는 그게 없거든요. 뭐 7분만 하고 뭐 예. 마이크 꺼지고 뭐 이런 예. 거. 그게 그런 게 없기 없다는 때문에 거예요. 그게 없기 때문에 완전 다른 방식의 청문회를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어쨌건 윤석열이 거부권 행사하는 것과 여기 묘하게 같이 가고 있어요 지금. 날짜도 거의 나중에 맞아 떨어져요. 거기다가 탄핵 청원 그 마감일까지 마감일이 7월 20일이잖아요. 윤석열 거부권 행사 뭐 관련해서는 19일, 7월 19일 최혜병 순직 날 이렇게 막 이상하게 교묘하게 운명처럼 맞아 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희망을 놓지 않으시고 끝까지 해주신 덕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이 시각 현재 윤석열 탄핵 국민청원 117만 9천 118명 코앞에 와 있습니다. 자, 계속 가겠습니다.